3830 상담실 오늘 치과 상담 도와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계속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 오늘 먼저 잇몸 미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 정기룡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아 미백은 사실 많은 분들이 하시기도 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잇몸 미백이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건 어떤 시술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잇몸 미백이라고 하니까 이게 치아 미백처럼 잇몸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잇몸 미백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네. 잇몸 미백을 다른 말로 하면 멜라닌 색소 제거술입니다. 네. 이게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잇몸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 잇몸이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서 원래 건강한 잇몸 색상을 갖도록 해주는 시술인 것입니다. 진짜 잇몸 미백 딱 들었을 때는 잇몸을 하얗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잇몸에 검게 보이는 멜라닌 색소를 제거해서 원래의 색깔을 찾는 거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피부에 있는 점 제거하는 것처럼 잇몸에 생긴 점을 제거한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피부와 잇몸에 있는 점이 다른 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점의 형태인데요. 네. 피부에 있는 점은 대부분 원이나 타원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잇몸에 있는 점은 좀 넓게 퍼져서 보여요. 네. 도화지에 검은 먹물을 흩어 뿌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피부에 있는 점이 작은 동그라미라면 잇몸에 있는 점은 얇은 검은색 종이와 같습니다.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제거하는데 까다로울 것 같거든요. 시술 네네. 방법이 점을 제거하는 거랑은 좀 다를까요? 피부에 있는 점을 제거할 때는 대부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많이 알고 계시죠? 레이저를 딱 해가지고. 그렇죠. 네. 레이저 종류가 색소 레이저, 이산화탄소 레이저, 엔디아그 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검은 잇몸 치료를 하는 방법도 이와 유사합니다. 네. 대신에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에 있는 점은 피부와 다르게 넓게 퍼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피부에 있는 점은 대부분 한 군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레이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합니다. 하지만 잇몸에 넓게 퍼져 있는 점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제거하려면 시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잇몸에 있는 점을 제거할 때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외에도 화학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잇몸에 생겨 있는 이런 색소 침착 같은 거는 점 이렇게 딱 빼듯이 간단한 게 아니라 네네.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화학적인 방법은 어떤 걸까요? 잇몸에 있는 점을 제거하는 화학적인 방법은 화학적이니까 화학 물질을 잇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네네. 약물을 바르면 검은색 잇몸이 한층 녹으면서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있는 잇몸층이 녹으면서 검은색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의 이름이 페놀이거든요. 페놀이요. 페놀이 잇몸 조직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는데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잇몸 미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페놀이 독극물이고 조직에 화상을 입히기 때문에 시술이 끝나고 나서도요. 심한 자결감, 그러니까 잇몸이 계속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통증도 심한가요? 혹시? 네네. 그리고 정상 잇몸 조직도 괴사시키거든요. 네네. 이런 점 때문에 당연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배울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 페놀로 잇몸 미백을 한다. 예전엔 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네네.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그렇죠. 더군다나 잇몸을 원래 색상대로 되돌리고 싶다고 내 몸에 페놀을 바르는 건 좀 심하잖아요. 네네. 또 페놀이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결론적으로 잇몸 미백을 한다고 해서 최근에는 화학적인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학적인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물리적인 방법도 있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 네네.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물리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있는 멜라닌 잇몸층을 절개하는 것입니다. 잇몸을 얇게 절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치과용 벌을 이용해서 잇몸을 한 겹 갈아냅니다. 갈아낸다. 그러니까 잇몸을 갈아낸다? 언뜻 생각해보면 좀 굉장히 아플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이 시술을 받고 난 뒤에
심한 통증을 느낀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네. 식사하실 때 약간 조금 시큰한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잇몸 미백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뭐 화학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싹 제거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잇몸에 넓게 퍼져 있는 이 멜라닌 색소, 이것도 바로 한꺼번에 바로 제거가 안 되고 재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피부나 잇몸이나 같은 사람 몸이잖아요. 하지만 재발하더라도 그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표시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피부에 있는 점은 멜라닌 색소가 뭉쳐있기 때문에 재발을 한다면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잇몸에 있는 점은 넓게 퍼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을 하더라도 피부에 비해서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잇몸이 검게 변한 게 선천적인 경우라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후천적으로도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잇몸이 검게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네네. 현재 잇몸 색상이 검게 변하는 원인 중 가장 큰 게 흡연입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흡연하시는 분들의 잇몸을 보잖아요. 그러면 흡연하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잇몸 색상이 검은색을 정말 많이 띄어요. 이제 아마도 이제 흡연할 때 생기는 연기가 잇몸에 자극을 줘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흡연이 굉장히 좋지 네. 않다,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왜 피부에 생기는 점도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라고 많이 네네. 하잖아요. 네. 잇몸에 생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이게 점은 멜라닌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반 세포가 커져서 나타나는 것인데 네. 이 모반 세포라는 게 점점 커지고 진해지는 원인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야외 활동할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외선을 많이 받는다면 또다시 점이 생기는 것처럼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잇몸에 생긴 검은 멜라닌 색소들도 흡연 때문에 다시 침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이 어둡게 변한 게 선천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잇몸 미백 시술을 받은 뒤에는 당연히 금연하시는 게 좋겠죠. 이거 시술 받은 뒤에 또 당연히 금연하셔야죠. 네, 흡연하시면 네. 당연히 안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잇몸 미백 시술을 받은 경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다시 건강한 잇몸 색상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잇몸 미백 시술을 먼저 간략히 정리하면 잇몸의 멜라닌층을 제거해서 선 분홍색의 건강한 잇몸을 되찾게 해주는 시술이죠. 네. 잇몸색이 거무스름한 이유는 잇몸에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멜라닌 색소 분비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어떤 시술 방법으로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고 나서 회복이 완전히 되기까지는 대략 2주를 보고 있습니다. 2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2주 동안 아픈 건가? 그러니까요. 계속? 일상생활 가능할까 네.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술을 받고 나서요.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고요. 하루 정도 지나면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완전한 치유, 그러니까 탄력이 있는 잇몸으로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색소 침착이 정말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동일한 시술을 한 번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요. 첫 시술 후에 1주 정도 지나서 재시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2주 정도 걸리지만 좀 심한 경우에 다시 해야 될 때는 첫 네네. 시술 후 1주 정도 지나서 네네. 재시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잇몸 미백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잇몸 미백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아까 전에 뭐 흡연자분들은 네네. 많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병원에 많이 오나요? 잇몸이 검게 변한 분들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위쪽 잇몸이 검게 변한 분들은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하거나 웃을 때 정말 환하게 크게 웃지 못하시죠. 이제 환하게 웃으면 원래는 선홍색의 예쁜 잇몸 대신에 검은색 잇몸이 보이니까 좀 어두워 보이고 좀 뭐랄까 또 좀 더 지저분한 느낌이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들 수 있잖아요. 이제 물론 말하거나 웃을 때 위 잇몸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잇몸 색상이 어두워서 고민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오늘 잇몸 미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잇몸 미백 시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단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네, 피부에 있는 점은 점을 많이 빼러 다니잖아요. 네네. 잇몸에 있는 이 검은 게 점인지 아니면 네. 그냥 이게 착색이 된 건지 잘 정확히 모르는 분들 꽤 많습니다. 치과에 오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잇몸 미백 때문에 오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는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서 잇몸 미백 시술을 받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치과 진료 때문에 왔다가 네네. 한번 이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잇몸을 봤을 때 유독 검은 정도가 심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정말 이건 100이면 100 담배를 정말 많이 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네. 흡연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장 네네. 금연하시고 이게 뭐 건강 모두에게 다 안 좋겠지만 특히나 또 잇몸에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금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흡연에 의해서 잇몸이 색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잇몸 미백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까지 도움 말씀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